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여러분께 또 이제 보고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또 뉴욕 에어리아에서 라라 트럼프하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미팅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주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이제는 제안을 드리고 또 제 편지가 또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을 시에는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at the same time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945년 그때 이제 냉전이 시작됐죠. 그다음에 1991년 냉전 후에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뭐가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습니다. 이것은 다 한 가지로 연결된 시퀀스의 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챕터를 이제는 닫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푸틴이 왔을 때에 여러분 다른 것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제 그동안 푸틴이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다. 저는 우리가 빨리 저를 컨뎀해야 된다. 빨리 ceasefire 종전을 해라. 이제 ceasefire 휴전을 해라. 라고 이제는 계속 종용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뭘 갖다 줘요? 계속 무기를 갖다 줬습니다. 무기와 돈을 갖다 준 두 나라가 누구죠? 사실 트럼프 이전의 미국 약 300 billion, 350 billion을 갖다 줬습니다. 유럽은 150 billion, 약 500 billion 달러를 갖다 이제는 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hostile, 굉장히 적대 관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적대 관계에 있는 수장이 누구입니까? 푸틴인 것입니다. 이제 푸틴이 마침내 4년 만에 다이얼로그를 열어서 트럼프를 만나러 알래스카에 왔습니다. 그 알래스카의 중요한 거, 알래스카의 반환점, 알래스카가 purchase된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historical 백그라운드에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는 무엇에 압력을 당하고 있었느냐. 영국이 남쪽에서 인도로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을 박살냈죠. 아편 전쟁으로 1860년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요 뭐예요? 남북전쟁. 근데 다행히도 누가 이겼어요? 이제는 constitutional 미국이 이겼죠. 그럼 미국과 대영 제국과의 경제 전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누구를 키웠냐? 거리가 너무 머니까 자기의 프락시 새로운 해양 세력을 일본을 키웠죠. 그래서 일본을 키우므로 말미암아 러시아 쳐들어갔다는 이제 여러분 알려드리고 그 백그라운드에서 견딜 수 없는 뭐예요? 브릭 포비아, 앵글로색슨 포비아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제 알래스카를 넘겨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알래스카에서 트럼프가 이제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전개됐냐? 정말 놀라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직접 나왔어요. 트럼프가 워싱턴 DC에서 이제 알래스카로 그 타임 디퍼런스가 3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는 뭐냐면 존이 패시픽 존, 센트럴, 이스턴 타임 존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긴 러시아에는 타임 존이 7개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넓은 지구를 이제 이게 뭡니까? 커버하고 있죠. 미국은 이제 타임 존이 3개입니다. 타임 존을 이스트 코스트에서 이제는 웨스트 코스트로 날라왔어요. 대략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제 앵커리지 알래스카 군기지에서 만났다. 트럼프가 직접 오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다음 2번은 뭐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요. 레드 카펫을 해줬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레드 카펫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각자 다른 리무진을 타는 것이 아니라 통역관 없이 단 둘만 이제 운전사하고 이제 셋만에 뭐가 있었습니까? 단둘이 회동하는 시간이 있었다. 여기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밀 회담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디스커션이 있었다. 여기서는 무엇이 이제는 의논됐을까? 이제는 그건 제가 점차로 또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 푸틴과 트럼프 회담의 결론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예요. 이제는 트럼프는 이제 러시아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언이었죠. 아예 하스타일 적대적인 관계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공산 국가가 되고 나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뭐죠? 나토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이제 완전히 이제는요 바닥에 쓸 자리가 없게 만들어주는 것을 트럼프가 이번에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젤렌스키, 푸틴하고 만난 다음에 젤렌스키가 왔을 적에 젤렌스키가 7명의 난쟁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Seven Dwarfs가 왔다. 근데 이 나토의 수장 루테, 그다음에 EU의 수장 울슬라, 그다음에 지난 5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려온 뭡니까? 이태리 수상, 그다음 핀란드는 거기 뭐 깍두기로 왔죠. 왜 그러냐? 보더라인이 약 800마일을 러시아랑 하고 있는데 중립을 지키다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나토로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별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누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3인방 누굽니까? 이제 스타머. 영국의 스타머가 이제는 헤드죠. 그다음에 누구입니까? 그다음에 프랑스 마크롱, 그다음에 독일의 머츠. 근데 여기 모든 것에 총대를 누가 맸냐? 독일의 머츠가 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러시아로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나치가 1941년에 그 러시아를 쳐들어갈 때 이후로 이제 가장 과격하게 반 러시아 정책을 펴고 있는 누굽니까? 멀츠. 멀츠는 굉장히 아포지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독일 나치에서 독일과 유럽을 해방시켜준 나라가 어디예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요. 공산 러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절을 유럽에서는 아직도 기념하고 많은 사람이요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아주 좋은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부의 유럽에 가보시면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러시아 공산주의가 1917년에 됐는데 1917년에 되고 나서 유엔이 1945년에 생겼죠. 그럴 때 안전보장이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공산주의 굉장히 공산 국가 중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로 들어갔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안전보장이사회로 들어가서 2차 대전 종말에 반나치 전쟁의 엘라이 아군이 된 공산당 러시아 소련 그때는 엘라이였습니다. 아군이었어요. 아군. 근데 누구예요? 공산당의 수장국 소련. 당연히 이제 유럽의 아군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소련이 언제서부터 다시 그 원수가 됐느냐? 서구하고 그때는 1945년 8월 14일, 15일 해방 이후로 원수가 됐습니다. 이 원수가 된 것을 뭐라 그러죠? 이제는 냉전, 콜드워라고 합니다. 콜드워는 뭡니까? 전쟁인데 서로 직접 총은 안 쏘는 거죠. 그럼 콜드워를 보면서 왜 그러면 그런데 공산 러시아가 1991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고울차프가 나는 이제 유럽처럼 되고 싶어. 나는 미국처럼 되고 싶어. 하고 이제는 그 대신 나토가 우리를 견제해서 만들었으니까 나토는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고르차프하고 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킨 적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참고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띄워드리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토예요. 러시아를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거기서 포위 안 된 나라가 누구죠?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점유할 시에 이제 어떻게 되죠? 나토가 이제 사정거리 안에 모스크바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크리미아 반도 남쪽까지 이제는 나토가 점유하게 돼서 결국에는 뭡니까? 러시아의 해상 진출 통로를 막게 됩니다. 해상 진출 통로 1번 발틱, 그게 어디입니까? 에스토니아 이미 막혔죠.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해상 통로 2호. 지금 뭡니까? 크리미아 반도, 오데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즈, 그러니까 블락팅 하게 되면 뭡니까? 러시아가 더 이상 나갈 것이 없는 일종의 도관에 든 쥐가 되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너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트럼프는 이것을 갖다가 반동으로 이용해서 이제는 평화를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우리 그 푸틴과 트럼프가 성취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누구의 우방, 영국, 그 다음에 불란서, 전통적인 우방이죠. 왜 우방입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에서 탈출한 나라예요. 탈출해서 생겼죠. 1907년에 처음으로 메인랜드 아메리카의 버지니아에 세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7년 4월 29일에 자기네가 기독교 나라인 것을 선포했죠. 그러고 나서 약 150년 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는 이게 유럽에서 나온 새로운 독립된 체제, 즉 유럽 뭡니까? 왕정이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입니다. 거기서 어떤 나라를 만들었어요? Constitutional 이제 리퍼블릭을 이제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그 미국이 만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유럽과 서구 유럽과 동구 유럽의 컨플릭트 중간에서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펴나가고 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는 푸틴과 트럼프는 이제는 같이 무엇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는 서로의 그 적대적인 강고를 해소한다. 이것이 사실은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주 재밌게 리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트럼프가 베이트를 던졌죠. 영국이 가장 많이 쓰던 방법은 뭡니까? 연속극입니다. 베이트를 던져요. 나레이션을 던집니다. 적이 이렇다. 약간 막 미디어로 얘기를 해서 새로운 이즘을 만들어내죠. 이런 패러다임에 트럼프가 마지막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이제는 모든 결정권의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었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의회가 350 빌리언을 지원할 때 스탠딩 오베이션 한 것을 다 이제 없애고 너무 더 이상 자금 지원 없어. 그리고 이제는 이제 푸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테리프를 주겠다고, 테리프를 매기겠다. 빨리 네가 휴전 안 하면 테리프를 매기겠어. 500%까지 매겨서 막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 서구가 너무 좋았죠. 나토도 좋고 EU도 너무 좋아. 그래, 좋아. 그래서 이제 얼슬라도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는 그 테리프 결정을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끝난 지가 한 3주밖에 안 되는데 아주 재밌는 결정이었죠. 그리고 내가 말이야, 지금 아티클 5가 있잖아. 지금 나토에.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운데이션을 다 끝냈습니다. 그동안 유럽을 누가 지켜줬다고 할 수 있냐면 이제 미군이 이제 기지가 700개가 있는데 지켜줬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로마니아서부터 폴란드서부터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의 기지는 어디죠?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자판 그리고 폴란드입니다. 결국엔 뭡니까? 이거는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고를 하겠다고 이제는 계속 압박을 이제 트럼프가 기분 좋게 매겨주다가 이번에 푸틴하고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리프 노 모어. 타리프 얘기 끝났어요. 그다음에 생션 이야기 끝났습니다. 이젠 타리프하고 생션이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는 트럼프는 푸틴하고 새로운 경제개발 정책에 들어가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것입니까? 베링 해협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변화죠.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구 유럽이죠. 서구 유럽은 해양 세력으로서 만약에 미국이라는 컨티넨트, 영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큰 섬, 컨티넨트하고 유라시아가 연결이 된다면요. 이제는 서구 유럽은요. 존재 가치가 많이 희석되게 돼 있죠. EU의 존재 가치가 희석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공산주의를 러시아를 상대로 만들었던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적대화해서 지금 이끌어 나온 나토의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나토가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토의 사무국장 루테도 왔고 EU의 대통령 얼슬라도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시니어들 나라를 다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 에너지 시대, 에너지 자원이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어요. 거기 그냥 땅땅 와서 yes sir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공격했어요? 러시아를? सँ션으로 공격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미국이 테리프를 매겠다.
테리프를 완전히 더 때리겠다 하는 것을 이제는 이번에 테리프하고 생션이 없어지는 것이 역사적인 이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역사적인 시프트. 이제 새로운 이제는 정말 진짜로 이제는 제국 시대에서 이제 바이폴라. 이제 여기서 이제 물론 권력이 많이 이제 멀티폴라로 이제 나눠지고 있지만 영입되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쟁을 빨리 사람을 죽이지 마라. 전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람을 죽이지 마. 지금 현재 어떤 데는 일주일에 5천 명씩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지금 현재 이제 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그다음에 특별히 스테머 그다음에 독일의 수장 멀츠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저 전쟁광들, I don't know who is 전쟁광 actually. 전쟁광들 빨리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휴전이 된 다음에 평화회담을 내고하자 하는 것이 이제는 두 번째 얘기였는데 이 가장 중요한 점에서도 누가 이겼냐? 트럼프가 푸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휴전하지 말고 피스 어그리먼트 종전을 만들어내라. 그거 뭡니까? 휴전 될 때까지 아니 종전이 될 때까지 둘 다 전쟁을 영원히 안 하겠다는 사인을 할 때까지는 계속 싸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우세하고 있습니까? Definitely 100% 러시아가 우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점유한 땅이 20%가 넘습니다. 당연히 지금 어디로부터죠? 당연히 동부로부터 그러니까 크리미아 북쪽 돈바스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서부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땅도 보통 큰 땅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푸틴이 백패는 아니고 백전백승은 아니고 이제는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땅을 의논하는 거를 이제 땅을 스와핑을 하자. 지금 푸틴이 정복한 땅을 그대로 러시아에 주느냐 아니면 나누냐 하는 아주 영토 문제가 민감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자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히리 돈바스. 그리고 뭐가 해요? 크리미아 반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크리미아 반도를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영국이 공격해서 옛날에 러시아가 졌습니다. 그러면요 제2 해상 출구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큰 내고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전쟁 끝나는 얘기는 안 하고 뭔 얘기했어요? 우리 비즈니스 개발하자. 우리 지하자원, 경제 개발, 우주 개발, 그 다음에 뭐예요? 철도 개발. Are you kidding me? 어떤 철도요? 베링 해협 건너가는 거. 이런 놀라운, 이제는 적대 관계에서 어떻게 됐어요? 적대 관계가 끝나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너를 퍼니쉬, 너를 갖다가 처벌하는 생션이나 타리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끝까지 싸워봐. 네가 이기고 있으니까 끝까지 싸워보면서 그때 평화회담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는 경제개발을 같이 하자. 어떤 경제개발이에요? 지하자원. 근데 지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라늄, 기름, 석유. 근데 미국 우라늄의 20%를 이제는 소련이, 러시아가 미국에서 샀습니다. 언제 샀어요? 지금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만 한 8년 전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팔았죠? 힐러리가 팔았습니다. 러시아에. 누구의 허락 없이? 의회의 허락 없이 팔은 기록이 있죠. 굉장히 재밌게 이제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세 가지를 지금 얻었습니다. No more sanction, no more tariff. 그 다음에 휴전 없이 평화회담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휴전 없이 만들어내는 동안에 무엇을 과시할 수 있느냐. 푸틴은 그동안 약소돼서 뭐를 갖고 있어요? 브릭포비아. 브릭스포비아. 브릭포비아. 브릭스가 아니라 그다음에 뭐예요? 앵글로색슨 포비아에서 주눅 들었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어서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왜 당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러시아의 전쟁에 개입되기 때문에 침략해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약 20%의 이제는 그 땅을 뺏겼는데 누가 뺏겼어요? 우크라이나가 뺏겼어요. 대체 어느 분이 러시아가 전쟁이 지고 있다고 얘기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That's a mystery to me. 그래서 지금 20% 땅에서 얼마를 이제
트럼프가 아니 푸틴이 가져가냐 하는 것이 내고하는 평화회담이 이제는 첫 번째가 마무리 져졌습니다. 근데 약간 두리뭉실하게 지나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이 왔어요. 그래서 완벽한 새로운 시대의 열림을 약속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안개 전략에 걸린 것 같습니다. 즉시로 또 이제는 무슨 미팅이 있었습니까? 젤렌스키가 이제 유럽에 있는 리더를 스테머하고 미팅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야 이거 빨리 이거 종전 회담하기 전에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지 전략을 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젤렌스키하고 이제 트럼프 회담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푸틴을 만날 때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7명이 이제 젤렌스키 말고 7사람이 왔는데 전부 다 트럼프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영접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젤렌스키 한 사람만 영접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나머지 7사람, 시녀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풍자가 나오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7난장이들, 여러분 백설공주의 7난장이들 아시죠? 7난장이들이 왔습니다. 이건 거대한 해양 세력이죠. 지난 5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린 해양 세력들의 수장들이 왔습니다. 머처 스테머, 매크론, 멜라니, 그다음에 핀란드 수상은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왔어요. 그다음에 누가 왔어요? EU 수장 얼슬라. 그다음에 뭐니까? 그다음에 나토 사무총장이라고 그러냐? 루테 이게 왔습니다. 오, 대단한 거죠. 전 세계 금융계, 군사계, 그다음에 오피니언 리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요. 트럼프가 어떻게 영접을 안 했어요. No kidding,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유럽 센트릭 세대가 끝났다는 거죠. 이 G7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의전을 해주는 여자가 이제는 그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상 여기 당사자 중에 하나는 젤렌스키는 이제는 대통령이 나가서 영접을 했어요. 물론 레드 카펫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 하나에 나와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전부 다 충격을 받았죠. 이게 뭐야? 우리는 테리프 다 지금 내고 했는데 얘한테는 테리프 없어? 이거 뭐지? 또 생션을 해야 되는데 생션 없어? 이게 뭐지? 충격적인 새로운 패러다임. 충격 앞에서 이들이 미팅을 하게 됩니다. They're speechless.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미팅을 하면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영토 문제. 그다음에 뭐합니까? 휴전을 하고 평화회담을 하느냐, 휴전하고 종전을 하느냐, 아니면 휴전 없이 종전 계약, 즉 피스 트리디를 맺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미 얘기가 끝났어요. 그냥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요? 그 멀츠가 독일 멀츠가 그게 아니고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때 지금 걔가 지금 먼저 우크라이나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빨리 휴전을 먼저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지만 이미 그 얘기는 이제 물 건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는데 트럼프는 이 미팅을 얼마나 부드럽게 유도했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리프 없이 이제는 평화회담을 해야만 해. 테리프 하지 않고 우리가 휴전하지 않고 평화회담을 해야만 해. 이거 완전 충격 펀치를 맞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만나야 돼? 3자 회담이 필요한 거야. 그 3자 회담을 누가 해요? 이제 푸틴하고 그다음에 젤렌스키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겠다. 근데 당신들 올려면 조인해도 좋아. 이게 뭐예요? 이제 시녀로 취급하는 거죠. 이제 메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그 미팅을 하다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요. 미팅을 잠깐 멈췄어요. 내가 지금 현재 3자 회담 하는 것에 대해서 푸틴한테 물어봐야 돼. No kidding.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 앉혀놓고 뭔가 퓨 때리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잠깐 기다리세요. 나는 푸틴한테 물어봐야겠어. 3자 회담에 대해서. 그래서 40분 기다리고 와서 야 푸틴이 3자 회담 해도 좋댄다 라고 이제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한 사건이냐. 이것은 전쟁의 패러다임, 경제의 패러다임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G7 센트릭에서 전쟁에서 돈을 벌어서 경제를 유지하고 사람을 펌핑업. 저기 있어. 가서 죽여야 돼. 우리는 그것을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이코노미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 개발, 공동 생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시대로, 새로운 트럼프이즘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의 1월 20일 그 이나그레이션 선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기독교 나라를 선포한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we want liberty. liberty from whom? 누구로부터의 자유야. 세 번째 뭡니까? sovereignty. 누구로부터의 독립, 자주권을 한 다음에 네 번째 한 얘기가 더 interesting하죠. 전쟁을 없애겠다. I'm gonna be a peacemaker. 그가 지금 현재 6개월 들어가면서 전쟁이 이제 6개가 종전이 됐죠. 휴전이 된 게 아니라 종전이 됐습니다. Peace Agreement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트럼프의 아젠다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웨스턴 헤제모니는 전쟁 드리븐 이코노미라는 겁니다. 전쟁에 의해서 경제를 만드는 이코노미를 자기가 폐쇄하고 이제 평화와 공존 플러스 뭡니까? 이제는 공동 개발을 하는 이제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3자 회담이 지금 현재 2주가 남았다고 지금 합니다. 로케이션은 어딘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거의 통보식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G7의 그 난쟁이 세븐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풍자에 의하면은 이제 이건 미국 보수 커멘터들이 세븐 드롭스라고 해서 저도 도용을 합니다. 그 세븐 드롭스가 이제는 파워가 없어요. notify. 푸틴하고 트럼프가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수준에 다다른 그런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생각했던 건 너무나 충격적인 반대 방향인 것입니다. 그는 역시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결과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헤제모니는 정말 피스메이커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피스메이킹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이기 전에 대화를 해야죠. 근데 유럽은요,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키는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또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의 승리? 사실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말미암아 계기로 트럼프는 누구를 약화시켰어요? 그동안 미국을 쫓아다니는 G7, 특히 영국의 엠파이어 세력을 완전히 약화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